안녕하세요. 대협 시청자 그리고 SY 스틸텍 주주 여러분들. 저는 SY 스틸텍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 SY 스틸텍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조정의 이유 오늘 주제로 삼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, 이어서 또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던가 5일선의 이탈의 의미는 또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재건주들의 조정 이유 함께 살펴볼 건데요. 그 전에 이 상승 이유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조정의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재건주들의 상승 이유부터 알아보게 되면 이 트럼프의 정책 관련주로 좀 엮이게 되면서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그가 했던 과거의 발언들, 행보들이 시장에서 좀 두각을 받고 있죠. 이 그중에 트럼프의 행동이 하나가 됐었던 게 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24시간 내에 종전을 하겠다라고 또 밝히게 되면서 이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 있다라는 높은 가능성 때문에 정책주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시장이 또 판단이 들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최근에 이 해리스가 새로운 민주당 후보로 등판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바이든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었던 트럼프가 이 해리스가 등장함에 따라서 지지율이 크게 좁혀지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. 원래 바이든과는 6%포인트가 차이가 났었는데 해리스가 등판하게 되면서 2에서 3%포인트가 차이가 나게 되면서 사실상 오차 범위가 2에서 3%라고 한다라고 하면 크게 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오늘 오전에 드디어 이 해리스가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의 지지율보다 우세하다라는 또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은 트럼프의 정책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요. 이 해리스 정책 관련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하루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자, 1,000명 정도의 유권자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만 이게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4%를 트럼프가 42%를 기록하면서 이 해리스가 좀 더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또 결과가 가져오게 됐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많이 뒤바뀝니다. 뭐 거의 일주일 단위로 바뀐다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, 저번 주만 해도 해리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이 트럼프 관련주들 움직였다고 하면 이제는 박빙을 넘어서 이길 수도 있다라는 또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너무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이 유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오차 범위가 3%이기 때문에 사실 해리스 부통령이 2%를 이긴다라는 이 결과도 어쩌면 오차 범위가 뺀다라고 하면 거의 뭐 접전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결과이지 않나,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실 이 바이든의 고령화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라고 하면 해리스가 나오게 되면서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, 지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권자들이 좀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많이 좀 밀집이 된 상태가 아닌가,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, 해리스는 이제 등판을 했기 때문에 해리스가 이제 등판을 한 만큼 관련된 뭐 정책이나 유세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19일 날 일단은 1차적으로 예고가 또 되어 있는 만큼 그 전까지 해리스의 행보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잠깐 이긴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트럼프의 이 지역별 유권자 조사 결과는 사실 트럼프가 아직까지는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쳐지지 않을까,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후보가 교체돼서 미국의 지금까지의 대통령 당선 결과상 교체된 후보가 당선했던 경험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사례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트럼프가 우세하지 않나,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.
자, 그리고 이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영토 포기 가능하다. 라는 1년 새 여론조사 결과가 기존에는 10% 미만이었는데 이게 30%까지 올라왔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. 전쟁이 길어져도 영토를 포기 못한다라는 이 시민들의 의식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, 이 기존 같은 경우는 84%가 영토 포기 못한다 했는데 이제는 절반이 영토 내줘도 전쟁 끝내는 게 우선이다 라고도 생각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전쟁이 길어지고 사망자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전쟁만큼 힘든 게 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, 여론조사 결과까지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이 종전에 대한 그리고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살아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또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,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평화를 하자, 독립을 하자, 이렇게 영토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응답자가 32%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 30%가 여전히 이렇게 긍정은 하고 있지만 50% 이상은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답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반수 이상은 국민들이 영토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,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도 사실 이 분단 국가기도 하고 이 전쟁이 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, 제가 이 우크라이나의 시민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영토를 포기를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을까, 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, 이게 결국 역사에 남는 거고 이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다 보니까 뭐 개인적인 그런 그렇습니다.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아무튼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차트로 함께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차적으로 제가 과거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, 그리고 2차적으로는 여기 매물대 상단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이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,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 목표가까지 현재는 잘 가고 현재는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제 바로 리뷰를 해드렸었는데, 지금까지 5일선, 요 이제 형광색 선이 5일선인데 5일선을 한 번, 두 번, 세 번, 어제까지 네 번 지지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5일선을 이탈 안 하는 게 좋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근데 오늘은 좀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일단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지지선이 이제 이쪽 매물대 상단, 그동안 저항이었던 가격대가 다시 한번 더 지지 구간을 바뀌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좀 위쪽 구간에서 여기는 이탈하지 않고 말 그대로 좀 지지를 해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.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라던가 이어져서 젤렌스키의 발언들,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발언이 크게 주목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의 어떤 발언들이 쏟아지는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어서 볼 수 있는 게 11월 달에 결국 평화회의가 현재는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 11월 달까지는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분봉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일단 파동 번호를 매겨보게 되면 소파동 1개, 2개, 그리고 마지막 3개까지 일단 다 나온 것을 볼 수 있네요. 자, 보통 이렇게 소파동이 3개가 다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, 일단은 여기가 1차적인 좀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서 쌍고점을 그리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여기서 이제 보통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냐면, 조금 더 요거를 좀 땡겨 보면, 자, 이렇게 지금 파동이 1개, 2개, 3개가 나왔잖아요. 그리고 나서 여기서 1개, 2개에서 요렇게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요게 1개 파동, 요렇게 이제 2개 이제 대파동이 나오는 거예요. 이제 요런 식으로 갈지, 아니면 뭐 여기서 조정을 받아서 A와 B파 만들고 C파까지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행보를 하다가 또 일정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,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가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사실 주포 마음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, 이제 앞으로 흘러가는 흐름대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소파동이 3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는 슬슬 염두에 둬야 되는데, 1차적으로는 지지를 해줬던 여기 가격대를 안 깨주는 게 중요하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여기 가격선을 이탈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ABC의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다. 그리고 여기를 지지해주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쌍고점의 형태,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한 번 더의 대파동이 시작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.
자,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전 또 다음 시간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